여러분, 참 국회가 장난이 아니네요.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쓰고 싶지는 않았는데 별짓을 다 합니다. 이거는요, 폭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폭주, 폭거,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입법이라는 단어까지 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의회 독재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여러분, 의회 독재, 의회 폭주, 입법 폭주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법률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률이에요. 사회적 경제 3법입니다. 사회적 경제 3법. 일단 핵심이 말입니다. 사회적 경제 3법이니까 정부의 세금으로 이 사회적 경제를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줘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시장경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예요. 정부가 세금으로 도와주는 것은요, 이게 취약계층이나 또 우리 경제에서 낙오되는 사람들 좀 도와줘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거는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경제 하한데 이게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는 이런 법을 만든다는 자체가 이게 내 편 만들기 아닐까요? 저는 이게 충격적이라고 봐요. 화물연대가 말입니다. 안심운임제 이거 계속 연장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한, 연장이 아니죠. 영구적으로 해달라는 거고, 지금은 컨테이너나 혹은 시멘트에만 적용했는데 전차종에 적용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지금 윤석열 정부도 3년 더 연장을 해주겠다, 일몰로 해주겠다. 저는 이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일몰제로 했으면 거기서 끝나야죠. 문재인 대통령 때 이게 도입이 된 건데 실제로 실행을 해보니까 이게 효과가 없었어요. 사고가 안 줄었어요. 안심운임제인데 안심운임 아니에요. 불안심이었어요. 불안심. 사고는 더 늘어나고요. 실제 말입니다. 일은 더 적게 하면서 임금만 쫙 늘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저는요,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아니, 화물차주도 자영업자, 정한진도 자영업자. 그러면 자영업자에게 이게 뭐 안심운임제를 운영하듯이 자영업자에게는 안심운영제를 운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나는 뭐 세금 안 냈습니까? 나도 세금 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를 정부가 뭐 누군가 이게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화물차면 쉽게 말하면 화물차의 대상이 화주잖아요. 근데 화주는 어디 가고 없고 정부가 나서서 자꾸 타협을 하거든요. 자영업자의 대상은 누굴까요? 자영업 본인이죠. 자영업 본인이니까 자영업 본인하고 타협하지 말고 그냥 정부하고 타협해서 안심운영제, 우리도 그냥 쉽게 살 수 있게끔 좀 돈을 달라는 거예요. 자영업자들 진짜 힘들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사회적 경제 입법이 딱 그 짝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안심운영제 도입해서 자영업자에게도 지원하라 이 말이 여러분도 생각하기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회경제 3법을 보면 말이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첫 번째가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안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지역이나 업종 조직을 신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경제 추진하는 그런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게다가 말입니다. 공공기관의 구매액의 10%까지 사회적 기업 생산재와 우선 구매해 준다. 쉽게 말하면 사회적 기업에 공공기업에 구매할 때 10%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시장경제 무너지는 소리가 왜 나옵니까? 게다가 말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에는요 세금 감면도 해주고 국유지 임대도 해주라. 심지어 말입니다.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출자를 해서 기금 조성을 마련해서 조직을 지원하라. 진짜 웃기죠. 진짜 웃깁니다. 예, 이게 사회적이라는 기업, 사회적이라는 이 말 자체가 대한민국을 입법 복주를 통해서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밥 먹는 거 이거 있잖아요. 저는 사회적 기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식당들 말입니다. 전부 다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을 하고 정부가 도와주면 됩니다. 기금에 출연해 주면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법이 나온다는 게 참 웃기고요. 더 두 번째 보세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제정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매년 경영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뿌리라는 거예요. 돈뿌리라는 거. 돈뿌리라는 거예요. 공공기관이. 대통령실과 각 지자체에 사회적 가치위원회를 두고 기획단을 운영을 하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협동조합 기본법인데 이것도 웃깁니다.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은 정부가 우선 구매해 줘야 된대요. 이게 뭐 북한의 협동농장입니까? 대한민국이? 저는 이게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으로 구매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매 계획이나 실적을 공고하래요. 여러분 참 이게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게 말입니다. 공정이라는 단어가 어디 가고 없어요. 저들한테는요. 저들 편만 만들면 된다는 뜻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느 국민이든 차별 대우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법대로 이야기한다면 차별 대우를 받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법을 왜 만들려고 하죠? 오죽했으면 여당에서 말입니다. 여당에서 이 사회적 경제 3법을 두고 말입니다. 운동권 추구 3법이라고 그래요. 운동권 지대 추구 3법. 그러니까 운동권 지대의 어떤 추구 3법이라니까 운동권 지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운동권 지대. 이게 혜택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을 다 지원할 거 아니에요. 다 지원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투표도 찍어주고요. 저는 이렇게 국회가 입법을 폭주하면서 이 속에서 사회주의를 자꾸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아주 강력한 도전이자 시장경제를 파괴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는 어디로 가고 대한민국의 시장은 또 어디로 가고 있단 말입니까? 제발이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그 가치고요. 시장경제가 그 가치를 떠받치는 요소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로 가려고 하는 이 아주 못된 발상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드시 선거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국회의원이 저렇게 입법 폭주도 하지 않을 뿐더러 또 국민 위에 군림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들은 지역구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군림하면 다고요. 선거 때 어떻게든 당선이 되면 다합니다. 이제 내년 후년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현명한 선택. 실제 말입니다.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사람.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 말고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